어서오고, 업주님 어서오세요, 부기님 어서오세요, 키즈님 어서오시고, 그리드님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쭈라샤이. 네, 금주입니다. 4일째 금주. 부럽다. 저희 오늘 읽을 책은 어제와 똑같이 어제? 저번 주와 같은 책을 읽도록 할 거고요. 검절님 어서오세요. 추아님 어서오세요. 그때 읽었던 거와 동일하게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고요. 이거 언제 다 읽어? 300페이지까지 있는데 30페이지씩 읽는 것 같아. 30분 읽고 쉬고 30분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산책도 가야 하기 때문에 팸님 어서오세요. 좋아. 자, 읽도록 할게. 어릴 때 책 안 읽었어요. 근데 듣는 건 나쁘지 않더라고, 나는. 그래서 듣기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책도 많이 보긴 했는데 제일 좋았던 건 여튼 이전까지의 내용은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에 도착한 주인공이 황금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 황금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듀로프의 안내 데스크. 듀로프를 따라 도착한 곳은 상점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공간이었다. 어두컴컴한 지하와는 다르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눈이 적응하느라 잠시 시간이 걸렸다. 듀로프가 잘 닫힌 문고리를 돌렸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일 먼저 세린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이었다. 그 위로 차마 앉기도 부담스러운 고급 소파들이 통로를 제외하고 꽉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딱히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아까 상점에서 마련해 두었다던 여관으로 돌아가 다들 쉬는 모양이었다. 파란색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 도깨비 한 명만 구석에서 소파 각도를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숨까지 참아가며 집중하고 있다가 듀로프가 헛기침을 하자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다. 그 바람에 겨우 똑바로 맞춰놓은 소파가 다시 삐뚤어졌다. 듀로프님. 듀로프는 손만 들어 간단히 인사를 받았다. 매일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대청소 날이었던 건지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다. 게다가 하얀 벽지의 소품들도 같은 하얀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마치 병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세리는 혹시라도 자신의 더러운 신발이 이곳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까 조심하며 조심히 걸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 도깨비가 세상이 멸망할 듯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다. 도깨비는 세린의 뒤에 거의 붙다시피 따라다니며 대걸레질을 했다. 세린이 미안한 마음에 사과라도 하려고 할 때 듀로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곳이 제가 있는 안내 데스크입니다. 세린은 뒤를 돌아보다 말고 그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았다. 역시 하얀색으로 덧칠된 깨끗한 책상 위에는 듀로프의 이름이 적힌 자개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밝은 형광등 탓인지 명패가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렸고 옆에는 온갖 조각상들이
크기 순서대로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이름은 안내데스크지만 어느 회사의 사장실이라도 어느 회사의 사장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여기에 앉으시죠. 듀로프는 세린에게 바퀴가 달린 접객용 의자를 권한 뒤에 자신은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 책상 아래로 무릎을 굽히며 물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듀로프는 2번 묻지도 않고 집어들었던 믹스커피 2봉지 중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습기라고 생각했던 펄펄 끓는 주전자를 찻잔에 따랐다. 주변에 금방 커피향이 퍼졌다. 특별히 이곳으로 모신 건 듀로프가 책상에 수북히 올려져 있는 서류들을 한쪽 귀퉁이로 옮기며 말했다. 얼핏 봐서는 사람들이 이곳에 보내온 편지를 펼쳐 쌓아둔 것 같았다. 레이디께서 얼마나 큰 행운을 잡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아, 세린이에요. 김세린. 세린은 서류 뭉치 속에 자신의 사연이 어디쯤 있을까 훔쳐보느라 대답이 조금 늦어졌다. 그 사이 커피를 한 모금한 듀로프가 설명을 이어갔다. 반갑습니다, 세린 양.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티켓은 일반적인 티켓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골드 티켓이라고 부르죠. 세린은 또 한 번 자신의 티켓을 내려다보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이전에 봤을 때보다 어딘지 모르게 더 고급스러워 보였다. 골드 티켓은 여러 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을 구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슬에 담긴 행복을 직접 들여다보고 마음에 드는 구슬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간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상점을 힘들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원하시는 구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역물을 통해 어디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듀로프가 중세시대의 왕이나 썼을 법한 등받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명패 옆에 늘어져 있는 조각상 중 하나를 쓰다듬었다. 가본 적은 없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기념품으로 하나쯤 사올 법한 작고 귀여운 동물 모양이었다. 어디 보자. 어떤 게 좋을까? 듀로프는 양 손바닥을 비비며 조각상을 차례대로 훑어보았다. 마치 이제 막 동전을 넣고 인형 뽑기를 시작한 어린애처럼 잔뜩 신이 난 모습이었다. 방황하던 그의 시선이 제일 끝에 있던 고양이 조각상에 멈췄다. 이게 좋겠군요. 듀로프는 조각상을 집어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말을 내뱉었다. 동시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안내데스크의 석상이 흔들리며 금이 가더니 분명 조금 전까지 돌이었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고양이로 변한 것이다. 고양이는 몸을 흔들어 돌가루를 털어내고는 듀로프에게 뛰어올라 침이 범벅이 되도록 얼굴을 핥아댔다. 듀로프는 겨우 고양이를 진정시킨 뒤에 얼굴에서 떼어내고 탁자에 내려놓았다. 엄청 3대가 복받아야 만날 수 있는 개냥이네요. 블리스님, 기감님 어서오세요. 이 녀석은 이샤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깨어나서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이샤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듀로프가 말을 하는 그 짧은 틈을 타서 탁자에 세워져 있는 다른 석상을 앞발로 톡톡 건드리며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다행히 듀로프가 재빠른 움직임으로 석상들이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모조리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드로프는 고양이 혓바닥이 훑고 간 모양대로 바뀌어버린 스타일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 애쓰며 말했다. 이샤는 골드 티켓 손님에게만 제공되는 역물입니다. 보기엔 그저 평범한 고양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듀로프는 이제 막 의자 등받이를 물어뜯기 시작한 이샤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렸다. 자, 지금 같을 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고. 듀로프가 이샤를 재킷 하단의 포켓 주머니에 넣자 얼굴만 보일 만큼 쏙 하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빼더니 이번에는 공중으로 던져버렸다. 순간 멍청한 표정으로 듀로프의 설명을 듣던 세리는 시시 6개월. 깜짝 놀라 어디까지 읽었더라? 말해 어서 오고 붕이 6개월 구독 고마워. 아씨. 세리는 깜짝 놀라 고양이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이샤는 자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듯이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안 돼! 세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대로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 세리는 제발 고양이가 특유의 유연함으로 바닥을 무사히 착지했거나 적어도 크게 다치지 않았길 빌며 한쪽 눈을 슬며시 떴다. 반만 떴던 세린의 눈은 곧 시체라도 본 것처럼 한껏 커졌다. 분명 꼬마 고양이가 있어야 할 곳에 냉장고만한 크기의 살찐 고양이가 뒷발로 목덜미를 긁고 있었다. 게다가 귀엽고 앙증맞은 얼굴은 어디 가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들을 귀찮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성격도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떨어지는 높이에 따라 원하는 대로 크기를 바꿀 수 있죠. 절대 다칠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듀로프는 홈쇼핑에 나온 쇼호스트처럼 한껏 자랑을 늘어놓았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박수를 2번 치자 커다란 고양이가 문구적거리며 일어나 터덜터덜 그들의 앞에 걸어왔다. 마치 편안한 거실 소파에 앉은 듯이 다리를 꼬고 이샤의 등에 앉았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샤의 꼬리를 한번 잡아당겼다 놓자 다시 원래대로의 크기로 되돌아왔다. 세리는 턱이 빠진 것도 아니면서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 아기 고양이가 된 이샤는 안내데스크의 뒤로 돌아가 어디서 찾았는지 낚싯대 같은 장난감을 입에 물고 와서는 듀로프의 손에 쥐어주었다. 듀로프는 한 손으로 깃털 달린 막대기를 흔들어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샤는 후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끔 먹을 것을 밝히는 것만 빼면 길찾기에 특히 유용하죠. 심지어 사람의 말도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원하시는 구슬이나 도깨비 이름을 알려주시면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번엔 이샤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얼굴이 보이도록 들어올려 세린에게 보여주었다. 이샤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세린과 눈맞춤을 했다. 때묻지 않는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세린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듀로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도깨비 구슬 하나를 꺼내 이샤의 입에 물려주었다. 순간 이샤의 눈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더니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세린을 감쌌고 세린의 눈앞에 환영인지 뭔지 모를 것이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알아? 희미한 윤곽들이 서서히 선명하게 보일 무렵 갑자기 빛이 사라져버렸다. 이샤의 입에 있던 구슬은
다시 듀로프의 손으로 옮겨져 있었다. 단지 설명을 위해 맛보기로 보여드린 것뿐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샤나 저희 고양이들은 아니? 에? 이샤나 저희 도깨비들은 구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골드 티켓을 갖고 계신 분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구슬의 일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듀로프가 뒷주머니에서 손도끼만한 빗을 꺼내 머리를 쓸어 넘겼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면 구슬을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듀로프의 손바닥 위에서 연두색 구슬이 자개 명패만큼이나 빛을 냈다. 고수님 어서오세요. 나 그거 안 적어놨어. 세리는 구슬도 구슬이지만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갔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신에게 드리는 혜택이? 듀로프가 자신 넘치는 얼굴로 물었다. 네, 좋아요. 근데 이 고양이는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상점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당신이 이샤의 주인입니다. 듀로프가 들고 있던 이샤를 건넸다. 세린이 조심스럽게 이샤를 받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로 변하더니 일반적인 성묘 크기의 고양이가 되어 세린의 다리 사이를 지나다니며 자기 몸을 비벼댔다. 다행히 이샤가 당신이 마음에 드나 보군요.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을 만나면 뒤꿈치를 물어버리는 바람에 애를 먹었는데 한시름 놓겠군요. 세린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는 이샤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저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샤가 좋아하는 거라던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 고양이를 키우는데. 듀로프는 뾰족한 턱을 만지작거렸다. 먹을 것만 제때 주면 크게 말썽 피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듀로프가 고민을 하며 말끝을 흐렸다. 세리는 보채지 않고 잠자코 그를 기다렸다. 이샤에게는 인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바깥 세상에서 우연히 이샤를 발견했을 때 녀석은 버려진 채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놈이 불쌍했던 나머지 이곳으로 데려와 영물로 만들었습니다. 듀로프는 혼잣말처럼 작게 덧붙였다. 하지만 환생할 수 있을지. 환생이라고요? 세리는 들릴 듯 말 듯한 말을 용케 주워듣고 물었다. 뭐 별건 아닙니다만 이곳에서 영물이 된 동물은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환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듀로프는 커다란 책상 위에 놓인 석상들을 가리켰다. 이샤는 여기서 가장 오래된 영물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환생하지 못했죠. 환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과거에 벌어졌던 기억 때문인지 좀처럼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는 이샤가 듣고 있을 거로 생각해 주위를 살펴봤으나 이샤는 멀리 떨어진 소파 밑에서 앞발로 얼굴을 닦으며 그루밍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노예님 어서오세요.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당신이 원하는 구슬을 찾아 장마가 끝나기 전에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듀로프는 재킷 안주머니에 골동품처럼 생긴 황금색 열쇠를 꺼내 세린에게 내밀었다. 자, 골드 티켓의 마지막 혜택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별도로 마련된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토리아가 누워도 될 만큼 크고 푹신한 침대는 물론이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죠. 또한 방에 배치된 전화기로 언제든 그렇군요. 그런 거였군요. 미쳐버리겠네 정말. 어이가 없다. 또한 방에 배치된 전화기로 언제든 저와 연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듀로프가 아직도 김이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엄지와 검지로 자신의 콧수염을 매만졌다. 잠시 펴졌던 수염은 다시 돌돌 말려 올라갔다. 네, 감사합니다. 세린이 열쇠를 받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자 때맞춰 이샤가 다가왔다. 그럼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듀로프는 세린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세린은 이샤를 따라 금방 모습을 감추었으나 듀로프는 한참이나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니야. 이샤래요. 이샤. 말이 좀 그건데 이샤. 블리스님 어서 오세요. 엠마의 헤어살롱. 이게 어이가 없네. 엠마의 헤어살롱. 다음날 아침 세리는 푹신한 침대에 파묻혀 더 자고 싶었지만 냥체입니까? 냥? 엠마 왔음. 아 진짜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월급날이야? 왜 그러는 거야? 무언가 자신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옆을 보니 어제 데려온 고양이 이샤가 배에다 대고 앞발로 번갈아가며 꾹꾹 누르고 있었다. 세리는 이샤를 빨간색 카펫이 딱 깔린 바닥에 내려놓고 주먹도 들어갈 만큼 크게 하품했다. 침대 밑에는 유명 디자인 로고가 박힌 고급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인간의 취향을 고려해 일부러 준비해둔 것 같았으나 세리는 왠지 신기해 부담스러워 맨발로 화장실로 향했다. 와,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좋네. 어릴 때 이후로 사용한 적 없는 샤워기를 틀고 머리에 물을 적시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다. 간밤에 날이 밝으면 원하는 구슬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어젯밤 세리는 어떤 구슬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오늘 오면서 기차에 봤던 남학생의 모습이었다. 좀 더 정확히는 그의 책에 적힌 학교의 이름이었다. 세리는 가뜩이나 안 오는 잠이 달아날 만큼 눈을 번쩍 떴다. 주황색 무드등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누군가 침대에 깔아둔 꽃잎에서는 아직도 진한 향기가 퍼져나오고 있었다. 세리는 옆에 놓인 은재 물병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정말 까망님 어서오세요. 그래, 좋은 대학교에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자신이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태권도만 생각하느라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한 탓인지도 몰랐다.
같은 반 학생들이 3, 3, 5 이거는 모여 앉아 양체입니까?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지 그냥 얘기할 후, 때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스바라시. 부타님 어서 오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씨. 어디까지 읽었더라? 같은 반 학생들이 3, 3, 5 모여 앉아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지 얘기할 때도 세리는 끼지 못하고 못 들은 척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 세리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던 캠퍼스 생활을 꿈꿔보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게 다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자유로운 분위기의 캠퍼스 교정을 거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정해진 시간표가 아닌 마음대로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남은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가끔씩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거나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세리는 벌써 대학생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지금 당장 떠올리기에 이것만 한 것도 없어 보였다. 이 그제야 잠자리가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지기님 어서 오세요. 간단히 샤워를 끝내고 나온 세리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이샤를 찾았다. 이샤는 침대 근처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가 세린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아직 물기가 떨어지는 촉촉한 머리로 세린은 무릎을 굽혀 이샤와 눈높이를 맞췄다. 너에게 원하는 구슬을 말하면 된다고 했지? 세린은 확인하듯 물어보자 이샤는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강아지 아니야? 고양이가 아닌데? 생긴 건 영락 없는 고양이지만 가끔씩 강아지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냥 강아지인데? 지금도 혀까지 내밀고 헥헥거리며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세리는 이샤가 원래 양치입니까? 울음소리 대신에 그냥 멍멍하고 짖어도 훈련병 놀라지 지금은 말자고 독서 시간입니다. 마음을 집중합니다. 다잡았다. 웃지 않습니다. 진짜 야 누구야 누구냐고 진짜 어이없다 진짜. 자신에게 멍멍하고 짖어도 놀라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만 기다려. 얼른 준비를 끝내고 말해줄게. 세리는 입고 있던 샤워 가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두었다. 화장대에는 온갖 종류의 화장품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세리는 대충 스킨과 로션으로 보이는 것만 집어들어 얼굴에 발랐다. 그러는 동안 이샤는 궁둥이를 바닥에 대고 얌전히 그녀를 기다렸다. 이샤의 앞에는 자신이 직접 물고 왔는지 빈 그릇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혹시 몰라 밥을 가득 담아둔 그릇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었다. 먹는 걸 밝힌다더니 진짜였나 보네. 주로프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게 기억났다. 적어도 이틀은 먹을 줄 알았는데 누가 설거지를 한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세리는 검은색 탁자에 올려져 있는 룸서비스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평소였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세린에게는 어제 정당포에 받은 금화가 수십 개나 있었다. 어차피 장마 기간에 그것도 이곳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어디 보자. 뭐가 좋을까? 세리는 사진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아침 메뉴를 골랐다. 장식용처럼 생긴 전화기로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 문을 두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 보니 허리 높이쯤 오는 서빙용 카트가 앞에 놓여 있었다.
카트 위에 뚜껑 덮인 쟁반에서 저절로 코를 벌렁거리게 할 만큼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쟁반 옆에는 방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계산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세리는 카트를 통째로 들고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촥! 제가 맛있다고요? 커튼을 치자 유리창 너머로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치 어느 도시의 번화가를 뚝 떼어다 둔 것처럼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도 있었고 세모 모양이나 원뿔 모양의 건물도 있었다. 심지어 별표나 마름모꼴 모양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비슷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는 건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다. 세리는 빵과 우유로 간단히 요기만 하고 나머지 음식을 비롯한 디저트는 이샤에게 주었다. 듀로프의 말대로 이샤는 아무거나 잘 먹었다. 작은 체구로 어찌나 열심히 먹는지 누가 보면 며칠은 굶은 줄 알 것 같았다. 이샤는 바닥까지 깨끗하게 핥고 나서야 만족한 얼굴로 갸르릉거렸다. 이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세리는 입가에 묻은 우유를 냅킨으로 닦으며 말을 꺼냈다. 30분 끝. 30분 읽고 쉬고 나 물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고양이가 집 방에 들어와가지고 고양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타리가 들어왔어요. 마저 읽도록 할게요. 뭐? 뭐 여튼 더 읽도록 할게요. 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혹시 가능할까? 세리는 다소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이샤는 문제없다는 듯이 크게 울었다. 어쩌면 단순히 식사를 끝내서 기분이 좋은 걸지도 몰랐다. 이샤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뒤를 한번 흘끔 돌아보고는 호텔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근키님 어서오세요.
밖은 평생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맑았다. 햇살 눈부시게 쏟아졌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화창했다. 손목에 매달린 시계가 아니었다면 지금 바깥 세상이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는 장마라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시계를 보니 아직 밑으로 흘러내린 물의 양은 적었고 위에는 꽤 많은 양이 남아 있었다. 듀로프가 빈 찻잔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 나가시지 않으시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리는 시계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고 다짐하며 이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종종 걸음을 쳤다. 진짜 이쁜 건물이네. 이샤는 빨간색 벽돌로 만들어진 3층 높이의 건물 앞에서 멈췄다. 크기는 아담했지만 벽면은 담쟁이 넝쿨이 보기 좋게 뒤덮고 있어 예술작품을 보는 듯이 근사했다. 넝쿨은 벽돌색과 대비되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기 있어 보였다. 세리는 건물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천천히 입구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짤랑 하고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났다. 어서 오세요. 자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발을 채 들여놓기도 전에 어디선가 발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여다보니 누군가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오고 있었다. 성격이 급하거나 손님이 찾아오는 걸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다. 세리는 왠지 둘 다일 거라고 생각했다. 목소리의 정체는 2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젊은 여자 도깨비였다. 그녀는 얼굴에 한방 미소를 띠고 세린을 반갑게 맞이했다. 염색약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다 온 화가처럼 곳곳에 알록달록 얼룩이 져 있었다. 파란색으로 물들인 머리도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슬을 찾으러 왔는데요. 아, 벌써 장마 기간인가 보네요. 그녀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세린의 팔목을 잡고 2층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이끌었다. 계단을 오르는 그 짧은 틈을 타 세린의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물은 뒤에 자신이 이곳 헤어살롱 디자이너이며 이름은 엠마라고 알려주었다. 1층에 쿠션이 붙은 원통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던 것에 반해 2층에는 제법 손님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비닐캡을 쓰고 손에는 저마다 잡지를 들고 있었다. 엠마는 세린을 빈 의자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벌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너네 진짜 혼나. 인간의 머리를 자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거 있죠? 엠마는 마치 세린이 오랜 단골 손님이라도 되는 양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저 구슬은 언제? 어머, 우리 상점 규칙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엠마는 세린에게 보자기 같은 얇은 천을 목에 둘러주었다. 그녀는 세린이 대답할 틈도 없이 말을 덧붙였다. 상점을 이용하고 나면 구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굴 거 파란 없어요. 머리, 물음표, 엘사? 진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렇게 말하는 엠마야말로 머리핀이며 가위를 찾는다고 허둥대고 있었다. 끝에 고무집게가 달린 빨간색 머리핀은 그나마 쉽게 찾았으나 가위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것 같았다. 결국 주변이 엉망이 될 정도로 물건을 흐트러뜨리고 나서야 엠마는 세린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런 미안해요.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네, 전 괜찮아요. 세린은 목에 바짝 묶여진 보자기가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엠마는 옆에 앉은 도깨비의 발바닥을 들춰본 뒤에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 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래도 찾는 게 보이지 않자 옆자리로 옮겨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세리는 이러다 헤어살롱 전체를 뒤져야 하는 게 아닐지 괜스레 걱정이 밀려왔다. 크흠. 그런 세린을 향해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세린은 반대쪽 옆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다가 오늘 처음 헤어살롱에 온 것 같은 더벅머리 도깨비가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곳에 왜 왔는지 알 수 없는 민머리 도깨비가 앉아 있었다. 그도 다른 손님들처럼 비실캡을 쓰고 있었는데 그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더벅머리 도깨비가 뜬금없이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소개를 했다. 주문은 양채입니까? 냥? 살롱 헤어 살롱. 안녕, 나는 중요한 순간에 침착한 마음을 가져와서 인간을 잔뜩 긴장하게 만드는 뷰렐이라고 해. 민머리 도깨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끼어들었다. 난 너희의 결정하는 마음을 훔쳐오고 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음식 메뉴를 고를 때 훔쳐오는 거야. 그런 사소한 것도 못 고르고 허둥대는 걸 보면 이런 따분한 곳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라고 할까? 반가워. 내 이름은 벤스야. 안녕. 나는 부탄이라 한다. 안녕, 디지몬. 멈춰. 난 너희 아니 여기 아닌데. 세리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간단히 자신의 이름이라도 말하려 할 때 민머리 도깨비의 낯빛이 바뀌며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게 변했다. 그럼 소개는 이쯤하고 배를 채워볼까? 갑자기 도깨비들의 눈이 빨갛게 빛나더니 송곳니가 길쭉하게 튀어나왔다. 공포영화에서나 보던 전형적인 흡혈귀의 모습. 산채로 잡아먹어버리겠다! 민머리 도깨비가 쓰고 있던 보자기를 망토처럼 휘날리며 순식간에 세린에게로 다가왔다. 세린은 너무 놀라서 숨만 헉 들이켜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바싹 기댔다. 그때 어디선가 우당탕탕하며 구르는 소리가 났다. 엠마가 발목에 드라이기 줄이 걸려 넘어진 소리였다. 하지만 늘 있는 일인 양 세린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 엠마도 별것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일어나 무릎만 가볍게 털고는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 이전 것보다 조금 더 지저분한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엠마는 세린의 목을 뜯을 듯이 바짝 다가와 있는 벤스를 무시한 채로 말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1년 만에 인간을 봐서 장난치는 거니까. 여기 인간을 잡아먹는 도깨비는 없어요. 생긴 것만 조금 다를 뿐 식성까지도 인간과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벤스가 김 빠진 얼굴로 투덜거렸다. 엠마! 내 즐거움을 뺏어가다니. 또 1년이나 기다려야 되겠군. 벤스가 아쉬워하며 자리로 돌아가자 더벅머리 뷰렐이 힘내라는 듯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러면서 귓속말로 아직 장마 중이니 또 다른 인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시무룩했던 벤스의 얼굴에 금방 활기가 돋았다. 엠마는 가지고 온 앞치마를 목에 걸고 허리 뒤로 매듭을 묶었다. 앞치마에는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캥거루가 생각날 만큼 크고 불룩했다. 냥? 웃지 않습니다. 아니 씨. 어떻게 안 웃어? 웃기다고. 아니 이거 우참 챌린지인가? 사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우참 챌린지가 아닐까? 주머니의 용도는 금방 밝혀졌다. 엠마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참을 뒤적이더니
자신 있게 손에 이거는 잡히는 물건을 끄집어냈다. 양채입니까? 그것은 다른 아닐? 조교 다른 따라하지 아닌 않습니다. 날카로운 훈련병은 톱날이 달린 독사합니다. 전기톱이었다. 미친 거 아니야? 세리는 하마터며 비명을 지를 뻔했다. 조금 전 도깨비들한테 잡아먹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욱 놀란 얼굴이 되었다. 이게 아닌데? 엠마는 민망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 한번 주머니를 뒤적였다. 이번에는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한 작은 가위가 나왔다. 너무 작아서 코털 손질용밖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았다. 엠마는 그 역시 주머니에 다시 넣고 오른팔이 통째로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깊숙이 찔러 넣었다. 드디어 정상적인 크기의 미용가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리는 평범한 가위를 왜 그리 꽁꽁 숨겨두었는지 궁금했지만 엠마가 뛸 듯이 좋아하는 바람에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엠마는 세린의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충분히 뿌린 뒤에 빗질을 시작했다. 서로 엉키고 뻗쳐있던 머리카락이 금방 차분해졌다. 평소에 손질을 잘 안 하시나 보네요. 세린은 두리뭉술하게 대꾸했다.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엠마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보이며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을 넣고 가위질했다. 사각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린의 머리 끝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원래도 길지 않던 머리가 귀 밑까지 올 만큼 짧아졌다. 엠마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거울을 보며 균형을 맞추고는 뭔가를 찾기 위해 선반이 수납장을 뒤적거렸다. 그 사이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던 더벅머리 뷰렐이 엠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엠마, 그 소식 들었어? 어떤 거요? 수납장에 아예 들어가기라도 할 듯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던 엠마가 끙끙대며 겨우 대꾸했다. 수납장에 아닌데 이거. 최근에 상점 여러 군데에서 도난 신고가 있었대. 양채입니까?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난리라는데? 어떤 거요? 에?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주문은 양채입니까? 냥? 뷰레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뷰레레레레레 네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문은 양채입니까? 냥? 아닌데 이거. 어씨 미친 건가? 아니 뭐 여튼 뷰렐은 머리만큼이나 풍성한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혹시 여기는 괜찮아? 네, 예! 아직 자꾸 독서하는데 방해하면 검지야 검지. 씨, 진짜. 네가 제일 방해야. 네가 제일 방해라고. 이 닉네임이 안 보여. 누구냐 이거?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다시 읽을게요. 혹시 여기는 괜찮아? 네, 다행히 아직은 별일 없어요. 엠마는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를 간신히 꺼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리카락 뭉치를 양채입니까?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난가 나야 아니지.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나 제 이름으로 해놨다. 나 어? 야, 진짜 어이가 없어. 씨. 철퍼덕 소리가 났지만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며 이번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 과연 튜브의 그녀는 오늘 컨텐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두둥 탁. 미친 것 같아.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아마 두 분이 여기 매일 찾아오시니까 무서워서 함부로 못 건드나 봐요. 역시 그렇지? 외모는 더벅머리 양체입니까? 도깨비는 접대용 멘트로 건넨 그냥? 말을 너만 진심으로 안 괴롭히면 알아듣고는 돼. 어깨를 으쓱했다. 주문은 양체입니까? 냥? 응 쓰겠어. 물 마신다는데 왜 기분이 이상하지? 형, 어? 아 진짜 시부래. 얘들아 10분만 참아. 10분 뒤면 책 읽는 거 끝나. 10분만 참으라고. 냥? 10분이 그렇게 이것들아, 어려워? 책 좀 읽자. 너네가 방해해서 독서가 안 되잖아. 하... 하... 아, 진짜 개어이없어. 야, 난 우참 챌린지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우참 챌린지가 됐지? 이상하지 않아? 그는 얇은 팔로 티도 나지 않는 알통을 만들어 보이며 엠마에게 만져보라고 했다. 하지만 엠마는 더욱 바쁜 척을 하며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세린에게 조금 전 꺼내온 상자를 보여주었다. 이건 오래전 인간의 칭찬을 모아서 영양제로 만든 거예요. 투박한 상자 안에는 그보다 더 투박한 용기에 담긴 하얀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하얀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생크림을 물과 섞어놓은 것 같기도 했다. 엠마는 라벨이 붙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세린도 덩달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으나 별달리 느껴지는 향은 없었다. 가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닌 것들을 가져와서 효과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꼭 샘플을 테스트해봐야 하죠. 엠마는 자신의 손등에 펴발라보더니 잠시 솜털을 관찰했다. 다행히 이건 효과가 좋네요. 엠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비스듬히 기울여 양체입니까? 바닥을 고일 만큼 양? 액체를 따라 마약인가? 마약이라뇨? 그녀는 자기 손에 바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것을 손바닥으로 잔뜩 비비더니 세린의 머리 구석구석에 발라주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걸 머리에 발라주세요. 머릿결이 상한 채로 계속 내버려주면 좋지 않아요. 당신처럼 머리가 쉽게 부스스해지는 사람에게 잘 맞을 거예요. 단지 엠마가 머리를 몇 번 쓰다듬듯 만진 것뿐인데 항상 푸석푸석하던 세린의 머릿결이 놀랍도록 반짝이며 윤이 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세린이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외모는 세린이 양체입니까? 냥? 마약이긴 하죠.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마약. 왼쪽 눈 윙크. 누가 봐도 노예. 선 넘네 진짜. 세린이 태권도 교실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창 그날 배운 뒷돌려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늘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사범님이었다. 세린은 자신의 자세가 엉망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의외로 자신에게 소질 있다고 말해주었다. 사범님은 이 정도면 웬만한 남자들도 나가 떨어질 거라며 그녀를 축혀 세웠다. 세린은 처음 듣는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자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급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범님은 엄지까지 들어올리며 세린의 얼굴을 더욱 붉어지게 만들었다. 세린은
머리를 털어내며 잠시 딴 생각을 한 정신을 되찾았다. 돌이켜보면 태권도 교실의 인원수를 유지하기 위해 그냥 해준 말을 자신이 너무 곧이곧대로 믿었던 게 아닌가 싶었다. 무엇보다 지금 그녀에겐 구슬을 찾는 일이 중요했다. 쓸데없는 생각은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는 편이 좋았다. 그 사이 엠마는 세린의 얼굴과 목에 묻은 머리카락을 벽돌처럼 생긴 스펀지로 정성껏 닦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목을 조르듯이 묶었던 보자기를 풀어주었다. 진짜. 아니 이게 어이없어. 뒤돌려차기에서 아직 어린애라서 남자들은 제3의 다리를 맞는 건가? 그런 건가? 세리는 보자기에서 풀려난 해방감과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갖게 된 기쁨을 동시에 누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마죠? 세리는 금화로 인해 복이 흉하게 튀어나온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커트 비용만 받을게요. 금화 2개면 돼요. 엠마는 영양제를 원래 담겨있던 박스에 넣고 리본까지 묶어서 건네주었다. 물론 구슬도 잊지 않았다. 아... 1층에 있던 이샤가 기다리다 지쳐 쿠션 달린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엠마와 세린이 내려오는 발소리에 잠이 깬 이샤는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며 그들을 반겼다. 저 1층에서 잠시 쉬다 가도 될까요? 세린이 아무도 없는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이죠. 엠마는 흔쾌히 승낙했다. 가게 문을 닫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편하게 쉬다 가세요. 아, 참. 영양제는 엄청 미끌미끌하니까 사용할 때 주의하시고요. 엠마가 또 한 차례 넘어지며 2층으로 사라지자 세리는 구슬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아둔 것처럼 작은 빛 입자들이 느리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을까? 세리는 드로프에게 배운 대로 구슬을 이샤 입에 물려주었다. 혹은 턱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샤는 알아서 자신의 몸 크기를 조절했다. 세리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담아 주문을 외웠다. 두루앱 줄라. 이샤의 눈동자 색이 구슬색과 같은 녹색이 되더니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뒤 마치 꿈을 꾸듯 환영이 펼쳐졌다. 세린의 눈앞에는 그동안 상상만 했던 아름다운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다. 주변은 온통 푸르디푸른 잔디밭이었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곱게 뻗은 나무와 어우러져 웅장하게 서 있었다. 분수대의 한가운데 서서 앞발을 들고 있는 말의 모양 조각상은 지금 당장이라도 앞으로 달려나갈 것만 같았다. 무릎 높이의 관목들 사이로 얼굴을 내민 꽃들도 눈에 띄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시끌시끌한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빙 둘러앉아 수다 떨고 있는 젊은 남녀들이 보였다. 그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 어깨까지 때려가며 입가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세린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니까? 아침에 오는데 제가 여기 잔디밭에 혼자 누워있더라니까? 짧은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남자가 신입생 환영회를 끝내고 뒤풀이했던 이야기. 냥? 약한 거 아니야?
목소리가 짧은 머리에 아니야. 얼마 전 새로운 교수님이 강의실을 제대로 찾지 못해 결국 휴강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들의 목소리는 세린에게 들린 만큼 컸다. 세린이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한 걸음을 가까이 다가서려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엉덩이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제 슬슬 시간이 돼서 먼저 가볼게. 그러자 다른 이들도 조별 과제니 데이트 약속이 있다며 내려두었던 짐을 주섬주섬 챙겨들었다. 세리는 아쉬운 마음에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따랑따랑. 진짜.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잔디밭 너머로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힘겹게 지나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계절상 봄인 것 같았으나 여전히 오리털 파카를 걸치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다. 세리는 의도치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따라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스르륵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남자는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 기숙사로 보이는 건물에 들어섰다. 그는 자전거를 내팽개치듯 세워두고 아직 도착하려면 한참 남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러댔다. 계속 시계를 흘끈거리는 것으로 보아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두고 온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는 심호흡을 깊게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지 남자의 긴장한 얼굴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기 무섭게 남자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신발이 뒤집어지도록 급하게 벗어던지며 책상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열었다. 세리는 노트북이 켜지는 동안 기숙사 내부를 둘러보았다.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이 전부였는데 자기소개서와 면접 요령이 적힌 책들이 전공책 사이사이에 여러 권 꽂혀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쳤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내용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귀여워. 하품으로 킬링하는 거야? 너무 귀엽네. 저희 매니저 귀엽죠? 요즘 일 잘해. 요즘 일 잘해 우리 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 다들 쇼츠 영상 한 번씩 봤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내일도 여러분들 내일은 어떤 방송인지 알고 있죠? 사이퍼즈 공식 도는 날이에요. 알아? 포기님 어서오세요. 사이퍼즈 공식 도는 날이고 사이퍼즈 공식 돈 후에 저희 구독자 방송은 저희 구독자 방송은 GTA 5를 할 예정입니다. 양체입니까? 냥? 내일은 찌그님 구독자 마음 방송이 훔치는 날. 있을 예정이에요. 진짜 오늘 하루 한 분 한 분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책 읽는 동안에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면 그리고 초반에 오시면 인사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간다. 오늘이야말로 양송이 산책시켜야 돼요. 저 가볼게요. 어제 못 시켰단 말이야. 갔다 올게요. 안녕.